그래서 오늘 일단 메인 주제로 가기 전에 저번 챕터 내용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그 3.3.17번의 C 문제인데 그게 원래 앞에 A랑 B가 있어요. 아 이것도 그거예요. 그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어 매트릭스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매트릭스를 모아둔 스페이스잖아요. 사실 제가 스페이스라 부른 게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이걸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한번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뭐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텀 바이 텀으로 더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냥 텀 바이 텀을 다 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벡터 스페이스처럼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얘가 실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런 친구, 그러니까 이 곱하기로 쓰였다는 소리는 원소의 형태가 이렇게 매트리스 폼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고, 여기에 있는 원소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그 오더드 페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소모픽해요. 라는 게 A, B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A, B의 내용을 이용해서 X에서 U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다 모아둔 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 앞에 책 초반에 3.2인가 3.1에서 증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친구도 뭔가 이러한 형태랑 아이소모픽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안 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되니까 그걸 물어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이소모픽 하다를 보이는 건데 어 이거 해당하는 문제 한번 그 A, B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접근 방식이 뭐냐면요. 얘를 다이렉트로 보이는 방식이 사실 할 수는 있어요. 그 베이시스를 두 개 고정시킨 다음에 뭐 U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표현하면 이게 아이소모픽을 하나 유도해낼 수는 있어요. C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A랑 B를 이용해서 C를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얘가 이거랑 같다라는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A랑 B를 증명하면 이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소모픽 파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아이소모픽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갈 건데, 그래서 이거 질문해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이시스를 찾아보세요 라고.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mn개면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먼저 x의 베이시스를 가져오고요. 얘를 x1부터 xn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를 컬리 u를 u1부터 um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lij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는 x에서 u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lij에 xk를 집어넣으면은 0 아니면 uk가 되도록 하는 uj가 될 건데 i랑, 그러니까 k가 i가 아니면 제로고요. k가 i일 때만 uj가 되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걸 들어보신 분은 이거 대충 느낌 어떤 거 이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크로네커 델타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친구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아직은 저희가 xk 즉 베이시스 원소에 대해서만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베이시스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정해지면은 걔를 전체 x 스페이스에서의 함수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이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나중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만 함수를 정의해도 X에서 U로 가는 리니어 맵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보이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들은. 자, 이걸 알고 있으면은 제 클레임이 뭐냐면은 Lij가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보이셔야 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스랑 그 다음에 스팬한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인덱스 장난질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먼저 인디펜던트를 보이기 위해서 알파 AJ AJ가 0이라고 해보면은, 자, 함수가 제로라는 거는 어떤 함수 값을 받아도 전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특별하게 xk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k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k가 i인 것만 살아남겠네요. 그러니까 i가 k인 것만 살아남겠네요. 이게 좀 서순이 중요하니까 i가 k인 것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친구가 잠시만요. 이게 더블 인덱스예요. 그러면은 j가 돌아가고 kj kj에 xk가 남아서 시그마 알파 kj의 uj가 되겠죠? 이게 제로란 소리네요. 그런데 uj들은 베이시스죠? 따라서 알파 kj들은 전부 다 제로예요. 그럼 이러한 k를 1부터 n까지 다 돌리면은 모든 인덱스가 제로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돼요. 그럼 이제 스팬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뭐 리니어 맵을 하나 가져왔으면은 각각의 베이시스를 대입했을 때 이 친구들이 서메이션 알파 뭐 j, u, j로 써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서메이션 알파 j l 인덱스가 k, j, x, k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서메이션 더블 인덱스 해가지고 l i j 여기가 더블 인덱스가 돼야 되네요. 알파 jk 서브 알파 j 순서로 바꿀게요. kj 그래서 ijl ij로 써지네요.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스팬 하니까 저 친구가 베이시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면은 i는 1부터 n까지 움직이고요. j는 1부터 n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전체는 mn개죠. 그래서 mn개의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다. 따라서 이 둘은 아이소모픽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재밌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먼저 F에서 F로 가는 리니어 맵들을 다 모아두면은 그 친구는 사실 F랑 똑같아요. 이거 혹시 왜 되는지 좀 감이 오실까요? 그냥 딱 보자마자 저건 당연하겠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게 왜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네. 그렇죠. 물리를 했으면 이게 좀 당연해 보이시죠? 네, 그러네요. 이게 이거 보신 적이 있으면 되게 당연해 보여요. 근데 증명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은 리니어 맵이잖아요. 벡터 스페이스 간의 함수예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베이시스의 원소가 대응이 되면은 함수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베이시스는 1로 제가 잡아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L1이 정해지면은 함수가 하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뭐 벡터 그 함수를 약간 이거는 좀 그 집합론적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L이라고 하는 함수를
L1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함수를 제가 뭐 phi라고 할게요. 약간 현대대수적인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돼요. phi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psi라고 하는 함수를 f에서 ff로 보내는 건데 1을 L1이라는 함수로 보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x를 x라고 하는 함수를 보낼 건데, 이 친구는 f에서 f로 가는 함수인데 v라는 벡터를 xv라고 하는 걸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lx가, 그러니까 고정된 x에 대해서 lx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둘이 이제 역함수 관계가 만족한다. 즉 p랑 psi를 합성해도 아이덴티티고요. 그 다음에 뭐 psi랑 p를 합성해도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걸 보이면은 그게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게 책에 나오죠. 그걸 이용하면은 이 둘이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아이소모픽해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필드로 가는 리니어 맵을 다 모아둔 거를 듀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이 듀얼 스페이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 부분도 되게 당연하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x랑 fn이 원래 아이소모픽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함수도 아이소모픽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베이시스를 고정시키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만들었었죠.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더 재밌는 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죠. 이거 자체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 벡터 스페이스를 n번 곱한 것도 벡터 스페이스죠. 근데 이게 얘랑 얘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은 잘못됐고요. 아이소모픽해져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원래 f였죠. 그래서 fn하고 똑같고요. fn은 x랑 똑같네요. 그래서 x라는 스페이스랑 듀얼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픽했어요.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또 이제 물리 듣는 분이 계시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듀얼 스페이스랑 원래 스페이스는 아이소모픽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만 가능해요. only finite dimensional 이때만 듀얼 스페이스랑 원래 스페이스가 같아요. 네, 듀얼 스페이스가 더 커져요. 인피니티 되면은 훨씬 커져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뭐 제가 알 건 아니고 제 동기가 알려줘가지고 저도 결과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 케이스일 때만 이 듀얼 스페이스랑 원래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픽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을 좀 이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 사실 다 보이는 건 어려운데 그냥 알고 있다 전제로 보면은 이 사실을 이거 뭐 두 개 바꿔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F에서 U로 가는 건 따로 이름은 없어요. 따로 이름은 없는데 뭐 이런 친구도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이 친구 테니까 두 개 종합해 보면은 얘는 얘랑 같겠죠. 그럼 얘는 다시 얘랑 같을 거고요. 그럼 얘는 다시 얘랑 같아져요. 얘는 다시 F의 MN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냥 흐름만 보는 방식으로도 아까 앞에서 했던 결과를 똑같이 유도해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사전대수 2를 들으시면 이게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건 그때도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4.9부터 제가 풀어오라고 했던 거 가볍게 설명만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쿼션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쿼션트 셋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어떤 수학적 대상을 만들 때 뭔가 좀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그러니까 좁히는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미분기하라고 하는 데서 그 텐서라는 거를 이용해서 K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약간 그 적분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분은 사실 약간 좀 그렇게 막 엄청 확장 가능한 그런 적분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적인 좀 더 많은 대상을 다루기 위한 어떤 적분 체계가 있어요. 그 적분 체계를 접근하려면은 이제 K 폼이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K 폼이라는 걸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이제 쿼전트 시키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K 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정이 지식으로 미분기하에서 쓰여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서로 다른 두 대상을 그냥 같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같게 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따로 올렸던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 위상수학 튜터링도 하는데 그것도 저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위상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거는 선형대 수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좀 비교해보면서 이게 여기서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는구나. 아니면은 저 현대대수원 제 동기가 또 같이 튜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대수원 첫 번째 시간에 그 친구가 그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구나. 근데 선형대수에서는 잘 안 쓰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선형대수에서도 쓰입니다.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는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보면은 원래 시작은 이거예요. 어떤 솔루션들을 모아둔 셋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수 정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면은 그 어디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죠.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이과대는 그 고등미적분학을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과가 아닌 이과대는 고등미적분학을 들어서 거기에서 다루는 게 그 미분 방정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다 보면은 갑자기 네네 거기서 이제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어떤 솔루션이 존재한다, 유일하다. 근데 유일하다 모르겠고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이퀄 0. 그러니까 원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볼게요. x 더블 프라임 x 프라임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근데 이거 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짓을 해요. 먼저 0인 걸 푼 다음에 F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하나 찾아서 걔를 X 해시라고 쓰고, 아까 0에서 찾았던 거에서 베이시스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걔네들 같은 거뭐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얘를 일반 해라고 부르자라고 해요. 그게 전부 다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형대수 관점에서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그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증명 없이. 자, 그랬을 때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저희는 뭐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먼저 이걸 해보자고 했어요. 제너럴 슬래시 솔루션을 한번 뭐 찾아봐라 그랬는데 그 성질이 이렇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서스페이스에 X햇은 고정된 거예요. X햇을 더한 어떤 새로운 셋이 있는데, 이 셋에 속하는 원소가 있으면은 그 X 틸다에 S를 더한 거랑 X햇에 S를 더한 게 같더라. 같다란 말은 집합적으로 같더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려면은 집합이니까 부분집합 두 개 구해서 같다라는 거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y를 하나 뽑아오면은 이 y는 x 햇 플러스 s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x 틸다도 지금은 x 틸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s 틸다가 여기에 원소였죠. 그럼 다시 x 햇 플러스 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 적용시켜 보면은 y라고 하는 거는 x 햇 플러스 s 프라임의 s가 되는데,
뭐 이게 하나의 S의 원소니까 자연스럽게 X 헷 플러스 S에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 방향도 똑같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이게 돼서 둘이 같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했었죠. 그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X 알파랑 베타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뭐 이 둘은 집합적으로 같더라 라고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원래 현대 대수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오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과 관련된 정리인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도 있겠죠? 세 번째도 있고요. 네 번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현대 대수에서는 네 가지 다 배우는데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가지고 애초에 소개도 안 씌워졌을 뿐더러 이걸 잘 쓰지도 않고요. 그냥 연습 문제로 풀어보라 정도에서 끝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 대수를 들으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 부분 아마 한번 보고 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거랑 한번 보고 가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X에서 U로 가는 리니어 맵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보이겠지만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레인지로 가는 어떠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항상 항상은 잘 말을 지울게요.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이 L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한 오퍼레이터는 아이소모피즘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오리움이에요. 그 얘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했던 내용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먼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겠대요. 이거는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여야 될 게 총 세 가지죠. 일단 모든 V의 원소에 대해서 U-U는 제로죠. 그래서 S에 들어가네요. 따라서 U랑 U는 관련이 있네요. 지금 U랑 V가 관련이 있다를 뺀 게 S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U랑 V가 관련이 있으면은 그 말은 U 빼기 V가 S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겠네요. 정확히는 인버스를 취해도 되겠죠. 그럼 얘를 취해보면은 이게 V-U가 되고 이게 U의 S에 들어가니까 V랑 U도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걸 보여야 되죠. U랑 V가 관련이 있고 V랑 W가 관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U에서 V 뺀 게 S에 들어가고 V에서 W 뺀 게 S에 들어가니까 두 개 더한 것도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U랑 W랑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저희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됐네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14번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질까지 파악을 해서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모아둔 거를 쿼션트 스페이스라고 부를 건데 그 쿼션트 스페이스가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를 보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그냥 앞으로 다룰 대상을 정의해 준 거고요. 그러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쿼전트 스페이스라 부를 거고요. 그 쿼전트 스페이스가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그 앞선 영상을 좀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그 제가 말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퀴밸런스 클래스 관련된 거 말고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할 건데 그 관점을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현대대수 가면은 엄청 중요해져요.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가. 왜냐면 사실 이거를 안 보이면은 관점을 왕창 당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redefine이라는 게 뭔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이 문제를 보면은
더하기랑 그 스칼렛 멀티플리케이션이 웨디파이님을 보이고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웨디파이님 보이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마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과제로 나갔다면은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인 것만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웨디파이님을 사실 보여야 되는데, 그 웨디파이님 뭔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웨디파이에 대해서. 다만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F is well-defined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쓸게요. x에서 y로 가는 건데 is well defined. 이따가 relation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well defined이란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x랑 어떤 y가 릴레이션에 속하는 그런 y가 있어야 돼요. For some y in y. 두 번째로 if x1y랑 x2y가 릴레이션에 속하면요, 그러면은 then x1과 x2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then we call f is a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의 원소를 y 콜 fx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부에 뜬금없이 함수처럼 생겼는데 집합처럼 다루는 이유가 사실 얘가 릴레이션의 일종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은 부분집 x 칼테시안 y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거는 약간 집합론에서 다루는 거기도 하고, 보통 위상수학하고 집합론 두 개에서는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그냥 따로 언급 없이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게 함수의 데피니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만 함수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은 1번은 뭐 그래서 치는데 2번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당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제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이려면은 사실 더하기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함수라는 거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얘들이 사실은 펑션이에요. 이 더하기라고 하는 거랑 곱하기라고 하는 게 함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redefine이 보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redefine을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redefine인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참고로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같은 집합에서 그 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칼테시안 곱을 해가지고 보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거는 근데 1번은 되게 보통 문제에서 1번은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도 더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했고요, 곱하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2번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x 일단 해볼게요. 일단 s 플러스 s x2 플러스 s. 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죠.
이걸 y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x2랑 y2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랑 이것도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하나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이러한 조건이 있잖아요. x1이랑 x2가 같고 y1이랑 y2가 같다. 따라서 이게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뭐 틀렸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게 최대 고비예요. 일단 틀린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X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U라고 썼네요. 이 U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죠. 그때 이 안쪽에 있는 이 친구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네,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x 틸다고 x 해시 있고 이 둘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이 집합을 대표하는 방식은 유일하지 않아요.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떠한 원소를 가져와도 그 원소는 이 집합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더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 대표하는 원소들의 합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따져줘야 되는 게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U만 있는 건 아니죠. U 프라임일 수도 있죠. 이 U 프라임으로 했어도 결과는 똑같냐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하기가 잘 정의되려면은,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간의 더하기인 거지 이 집합 안에 원소랑 원소의 더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합과 집합 간의 그 더하기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원소 하나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 두 개를 더하는 거로 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redef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도입되는 것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야 되는 건데, 일단 그럼 저희는 이건 알고 있네요. x1과 x2는 원소로는 다를 수 있어도 집합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 x2 빼기 x1이 s에 들어가고요. y2-y1이 s에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거의 데피니션은 x1 더하기 y1이었죠? 이거의 데피니션은 x2 더하기 y2였어요. 그럼 이 둘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x2 더하기 y2에서 x1 더하기 y1 뺀 게 s에 들어가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얘랑 얘,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그래서 s에 들어가니까 그 s에 들어가는 경우를 모아둔 거를 tilda라고 했고요. 이거 모아둔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는 거를 아까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redefine 된 거예요. 더하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그 좀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써보셔야 그러니까 쓰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쓰면서 이게 왜 당연히 안 돼, 왜 당연하지 않은 거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써보셔야 이게 좀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보통 제 경험상 서현대수 들으시는 분들이 현대대수까지 들으시거든요. 현대대수 초반부를 버텨낼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그리고 현대대수는 이것만 주구장창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곱하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곱하기에 대해서는 이게 redefine이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똑같이 뭐 alpha1 x 1 alpha2 x2를 하면 되는데, 사실 alpha1과 alpha2는 그 집합적으로 같죠. 그래서 그냥 얘는 알파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알파 x1과 알파 x2가 같다라는 것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증명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아직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해줬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같은 어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건 이제 당연해졌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두 원소 x랑 y를 가져와서 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그 1번부터 이게 9번까지였나요? 9번까지 성질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 것까지는 이제 그냥 단순 작업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주면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3.4.15가 이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어리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어진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물론 둘 다 여기서는 따로 말이 없는데 사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 L이 새로운 함수 t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 t라고 하는 함수는 커널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서브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s들이 전부 그 서브 스페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에 거를 증명하셨다면은. 자, 그랬을 때 이 쿼션트로 자른 거에서, 이거 잘랐다는 표현을 해요. 쿼션트로 스페이스에서 레인지로 가는 그러한 어떤 리니어 맵을 정의해 줄 수 있는데, 그 리니어 맵이 사실은 아이소모픽이더라 라고 하는 게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어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그냥 LX로 보내버려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redefine을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그 책 이런 표현인데, T라고 하는 게 redefine linear operator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그 수학 전공을 처음 접근을 하셨다면은 redefine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linear operator만 증명하셨을 거예요.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제로도 작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랬고, redefine인 걸 보여야겠죠. 왜냐면은 이 쿼전트 스페이스에서의 원소들인 집합들은 X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redefine을 보여야 돼요. 이제 redefine만 사실 보이면은 아이소모피즘은 그냥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redefine인 걸 보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1과 x2가 같으면은 일단 원래 그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게 잘 정의되는 거는 당연해요. 물론 언급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하면은. 왜 당연하냐면은 LX라고 하는 거는 RL의 원소죠. 그래서 redefine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redefine은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거면은 이거라는 말 자체가 x2 빼기 x1이
커널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저희가 lx2-x1을 보내면은 이게 제로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게 lx2 equal lx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t 브라켓 x2였고요. 이게 t 브라켓 s1이었어요. 참고로 전 지금 귀찮아가지고 여기 이거 괄호를 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게 브라켓 같은 노테이션 나왔을 때 이 괄호가 너무 지저분하면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였기 때문에 redifine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한 거였고 2번은 보인 거예요. 그래서 redifine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리니어인 걸 보이셔야 되는데 뭐 리니어인 거는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되는데 저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커널 T가 커널 L이다 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0이라고 써도 될까요? 제가 저 커널 L이라고 하는 거를 그 제로 벡터처럼 다뤄도 될까요? 바꿔 말할게요. 제가 앞에서 어딨냐? 네. 이게 벡터 스페이스에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제로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쿼드란트 스페이스에서의 제로는 S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벡터 스페이스 정의대로 해보면은 저게 S일 때 한두 번이 돼요. 그러니까 제로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저게 S인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S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로라는 거에 대한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실수에서의 제로랑 이 수학에서 다루는 제로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보이면 이제 인젝티브가 되는 거죠. 이거 아마 원래는 이게 다음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이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아이소모피즘인 건 보이려면은 인젝티브고 서젝티브인 걸 보이면 되는데 인젝티브인 거는 커널이 트리비얼하다라는 걸 보이면 되죠. 그래서 커널이 트리비얼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시면 되는데 tx가 제로란 소리는 lx가 제로란 소리이기 때문에 x는 커널 L에 들어가죠. 따라서 x의 브라켓은 커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로랑 이 제로는 다른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이제 뭐 인젝티브인 거 됐고요. 그다음에 뭐 서젝티브인 거는 레인지 L에서 뭔가를 뽑아오면 항상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젝티브 합니다. 그래서 인젝티브, 서젝티브 두 개 보여가지고 바이젝티브고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게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어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냥 그 C에 해당하는 내용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네. 지금까지 했던 걸 잠시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좀 다른 거 설명하다가 그걸 갖다 쓸 거예요. 이제 이게 앞에 거는 3.4였고요. 이제 3.5 내용을 잠깐 언급해보면 3.5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 두 가지예요. 어떠한 방정식이 있어요. 리니어 방정식이에요.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면 이퀘이션이 있으면 항상 풀고 싶죠. 그런데 그냥 푸는 거는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껏 방정식을 풀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뻘짓을 하는 거죠. 해가 없는데 구하려고 하는 행위는 약간 좀 뻘짓을 하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푸는 방정식에 해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지라는 거를 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그지스턴스라고 부르고요. 존재하는 건 알았어요. 존재하는 건 아는데 그 해가 하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걔를 유니크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 존재하면서 유일한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에서도 초반부에 유니크니스랑 그 이그지스턴스랑 유니크니스를 다루는 이유가 일단 존재를 해야 푸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풀어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유일하다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근데 유일하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솔루션들을 막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유니크니스랑 이그지스턴스는 되게 중요한 어떤 수학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짓을 하는데 일단 뭐 이그지스턴스에 대한 거는 이러한 솔루션이 이그지스턴스 그러니까 이러한 이퀘이션이 존재하려면은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레인지에 들어가는 야 하는 거겠죠. 이게 if의 only if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에 해가 존재하는 걸 보이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해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해가 있다라고 보여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사실 수학의 많은 문제는 찾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 B라고 하는 게 레인지라고 하는 곳에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고 유니크니스에 대해서는 뭐 되게 당연한 거죠.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인젝티브인 걸 보이면 돼요. 왜냐면 그럼 존재하면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잠깐만 살짝 용어만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눌리티 혹은 널리티 뭐 이거는 읽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티라는 거는 커널의 디멘션이에요. 그러니까 커널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거에 대한 디멘션을 정의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디멘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걔를 널리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린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 보기 직전에는 어떻게든 외워서 가긴 하는데 시험 보고 나면 맨날 까먹어요. 싱귤러랑 논싱귤러가 있어요. 그래서 싱귤러는 쉽게 얘기하면은 싱귤러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이상하다는 소리는 솔루션이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이 논 트리비얼인 경우를 싱귤러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널리티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이 부분이 좀 그 용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t가 싱귤러면은 커널은 논 트리비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하고 그게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외울 때 싱귤러면은 인젝티브다라고 외워. 그 인젝티브가 아니다라고 외워요, 저는. 그 다음에 논 싱귤러면은 인젝티브다라고 외워요. 그 다음에 인젝티브이려면은 커널이 트리비얼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러면은 널리티가 제로여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워요.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신다면 혹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X가 인젝티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건 증명도 하실 수 있는 건 맞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계속 다룰 거예요. 사실 저번 주까지 했던 거는 약간 그 기초 지식을 쌓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부터가 선형돼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해줘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저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선형돼서는 베이시스를 갖고 노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잘 다루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t가 인젝티브라는 사실을 주어졌을 때 디멘션이 항상 u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 뭐 메인 아이디어는 레인지가 u의 서스페이스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레인지는 항상 이걸로 스팬이 되는 거는 될까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로 따라오실 수 있나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 친구들로 스팬이 된다. 혹시 안 되는 분 계시면은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걸 알고 있는 거 있다고 가정하에서 그러면 제 클레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배경 지식이고요. 클레임이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U의 서브스페이스인데 그 서브스페이스의 어떤 셋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디멘션이 당연히 U가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보다 U의 디멘션 작을 순 없죠.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디멘션이 n이란 소리죠. 근데 이 n이 x의 디멘션이에요.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를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다루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걸 보이려면 일단 첫 번째 정의대로 가야 되죠. 정의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알파1 tx1 알파-n txn이 0이라고 해보자 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리니어 성질을 이용해서 저를 다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젝티브니까 이게 t 제로란 소리죠. 왜냐면 항상 제로는 제로는 대응되죠. 그래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xn을 계산한 게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 임을 이용하면은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보였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들을 말만 잘 서술해 주시면은 이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루시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다루실 줄 알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또 해결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정리하는 건, 이번에는 아까는 커널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면 이제 그 레인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은 t의 랭크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 랭크를 rt의 디멘션으로 정의를 해요. 이거는 보통 서형대수 다른 분야 중에서 수치 해석 쪽에서 좀 전자계산 수치 해석 약간 이런 데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랭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랭크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x의 디멘션과 랭크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t가 인젝티브란 소리죠. 맞나요? 이게 근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밝혀온 거라서 맞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도 t가 풀랭크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랭크가 디멘션 U랑 똑같은 경우, 즉 서제티브인 경우도 풀랭크라고 부를 거예요. 아무튼 t가 인젝티브, 그러니까 이건 좀 나중에 나오면 혹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봤던 어제 정리하면서 본 거에서는 디멘션 S랑 랭크가 같으면은 그때 풀랭크라고 부르겠대요. 그러니까 랭크가 꽉 차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제티브인 조건이 랭크랑 U가 레인지랑 U가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서제티브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T가 서제티브면은 이거다 또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책에 있는 정리라서 그 증명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이게 플랭크가 파인드죠, 파인드. 이 문제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요, 이 문제 하나를 이용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랑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오늘 듣기로는 3.8 나가셨나요, 오늘? 3.8?
안 남았어요? 3.8 건너뛴다고는 안 하세요? 그게 3.8, 3.9, 3.12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뉴턴 메서드랑 그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거랑 이런 내용일 거거든요. 그 작년에는 건너뛰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간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굳이 설명대에서 다룰 필요 없이 아마 그러면 가우스 속어법까지만 하고 그 부분 건너뛸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건너뛰었어요. 네, 그래서 그 뉴턴 메서드랑 그런 것들을 사실 뭐 뉴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적분 시간에 다뤘던 거니까 사실 네, 별로 서술대수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또 그 미분 방정식은 애초에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굳이 선대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건너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가우스 속어법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우스 속어법을 진짜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앞으로 다룰 모든 거는 전부 가우스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요. 뭔가 직접 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가우스 속어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컬럼에다가 적용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로우에다 적용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가우스 속어법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게 컬럼 벡터죠. 컬럼 벡터에 여기 3인 게 싫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다루시나요? 아니면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거 얘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이렇게다가 뭐 2배 해가지고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로우 오퍼레이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둘이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그 작년에 한 2차 시험 볼 때쯤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문제 풀 때는 컬럼 오퍼레이터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 풀 때는 로우 오퍼레이터를 하는구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 뒤에 정리해놨는데 그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걸. 이게 컬럼이고요. 뒤에가 로우예요. 컬럼 오퍼레이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레인지의 베이시스를 찾고 싶을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당연한 게 뭐냐면요. 자, 그 지금 레인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이죠. 그러니까 3디멘셔널이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이 3디멘셔널을 보려면은 벡터들이 이렇게가 하나의 벡터처럼 취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컬럼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컬럼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레인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레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컬럼 오퍼레이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작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얘를 그 다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걔에다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터를 적용시켜라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 커널을 구할 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를 소거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 하는 게 로우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터를 하면은 커널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커널을 관측하고 싶을 때는 로우 오퍼레이터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로우만 알려주는 이유가 커널이 중요해서 그래요. 커널이 뭔지 관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네. 이제 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인지를 구할 때는 컬럼 오퍼레이터를 쓰고 커널을 구할 때는 로우 오퍼레이터를 쓰는구나. 이게 구분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참고로 이 예절이 뒤에다 쓸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구해봐야 돼요.
랭크랑 널리티 찾으래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죠. 사실 이게 정확한 네. 이 M이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인지는 이걸로 스팬된다라고 하는 거는 E1부터 E4를 다 곱한 대응시킨 거죠. 그래서 E1을 대응시키면 첫 번째 게 나오고요. E2는 두 번째 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그 다음 네 번째 거. 해서 이렇게 나와서 레인지는 얘네들로 스팬이 되죠. 좀 더 바꿔 말하면은 베이시스 원소를 대응시켜서 만든 그러한 어떤 셋들이 레인지를 스팬을 해요. 그런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조건은 모르죠. 그래서 스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베이시스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랭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컬럼 오퍼레이터를 할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써요. 참고로 이렇게 했다가 저는 감점을 항상 1점씩 당했어요. 이거는 좀 인지해 두세요. 컬럼 오퍼레이터를 쓸 거라서 언급만 해주세요. 이렇게 컬럼 오퍼레이터를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1, 2, 3 쓰고 얘랑 얘를 더해버리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걔를 맨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3배 한 다음에 빼주면은 0이 되죠. 그러면은 0, 1, 2가 될 거고요. 마지막 건 더하면 되네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1, 2, 3, 0, 1, 2, 0, 0, 마이너스 11, 0, 0, 0 이렇게 해서 레인지가 1, 2, 3, 0, 1, 2, 0, 0, 마이너스 11로 스페인 된다 라고 보이시고 뭐 이거 당연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데 여러분들은 보이셔야 합니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를 1로 바꿔버려요. 네. 아니면 여기서 더 진행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로어 트라이앵글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러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라는 조건은 아마 연습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거 보이시면은 랭크가 3인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따 한번 뭐 하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커널도 구해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거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를 관측하고 싶은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M이 있으면은 얘를 저희는 이렇게 몰아보죠. F의 N, F의 M.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원래 처음 보냈던 거는 2번부터 이러한 관계 가지고 만든 FN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저거 순서 바꾸는 거는 얘네를 꼭 바꿔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시스 순서를 바꾸면은 매트리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베이시스의 순서도 중요해요. 저거 찾을 때 원래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순서 바꾸는 것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속할 거예요. 걔를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바꾸는 건 상관없고요. 어쩌면 저희는 뭐 이 벡터 3개 찾는 게 목적이라서 네, 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컬럼 찾았고요. 이제 커널을 구하기 위해서 커널을 구하려면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벡터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널이니까 4디멘셔널이 남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로우 오퍼레이터를 해보면은 제가 참고로 숫자 계산을 되게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 바, 틀린 거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3배 한 다음에 이렇게 뺀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1, 0, 13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계산해보면은 0, 0, 0, 이게 항상 고민인데 14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0, 0, 14에 x1, x2, x3, x4를 해서 0, 0, 0가 되게 하는 x1, 2, 3, 4를 찾아라 라는 문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커널이 안 바뀐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사실 얘를 1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로 바꾸고 x1 더하기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4는 제로고 x2 마이너스 x4는 제로고 x4는 제로라서 x2도 제로고요. 그러면은 x1 더하기 3배의 x2가 제로라서 제가 x2를 뭐 t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x1은 마이너스 3t가 되겠네요. 그래서 커널은 마이너스 3, 1, 0, 0으로 스페인이 되네요. x1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네. 첫 번째도 뭐 틀렸나요? 제가? 아, 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틀렸어요. 네. 네, 이거죠. 그러면은 x3를 t라고 두고 그럼 x1도 t니까 1100. 네. 네. 혹시 맞나요? 지금은? 계산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아, 그럼 1010이죠, 참.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커널이 이제 1로 된다라는 거 보였는데 지금 일단 제가 최종 정리를 여기 한 번에 해버릴게요. 레인지와 관련된 거는 1, 2, 3, 0, 1, 2, 0, 0,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커널과 관련된 거는 1, 0, 1, 0이었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저 1, 2, 3과 관련된 거는 이게 2, 1이었고 0, 1, 2가 관련된 거는 이제 뭐 E2랑 뭐 관련 있었고 얘는 E3랑 뭐 관련 있었어요. 물론 얘는 사실 아니게요. 이거 좀 잠깐 보시고 이걸 왜 했냐면요. 뒤에 좀 문제 풀가 있는데 일단 이거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부터 10을 보면은 다음에 뭐 풀어보는데 x가 L에서 U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아니라 지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게 주어졌어요. 그때 이것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쪽 방향은 일단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지문이었는데 얘는 아니네요. 그럼 얘도 아니죠? 그럼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지금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정답은 이제 3번이면 4번이에요. 그러면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찾아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책에서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서 건너간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1번, 2번 지웠는데 3번인지 4번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면 증명을 하셔야 되고 얘는 발레를 찾아야 되죠.
이거를 빠르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맞다고 해놓고 해보는 거예요. 일단 맞다고 해놓고 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은 틀린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발레 찾으면 돼요. 발레는 그 막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 이쪽 방향인 걸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알파 1부터 알파 n xn이 제로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전부 t를 씌워버리죠. 그러면 다 나오겠죠?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니까 알파 1부터 다 알파 n까지가 전부 0이네요. 그래서 레인지로 보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면은 원래에서도 인디펜던트가 된다라는 보장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뭐 증명하라 아니 증명하거나 틀린 걸 찾아라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맞다라는, 그러니까 딱 안 보이시면은 일단 맞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접근을 해보세요. 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은 그런 발레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틀린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막히는 부분에서 발레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마 연습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얘는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3.5.11은 네, 이거 뭐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U의 베이시스를 가져왔는데 이 베이시스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이 항상 존재하더라. 이때 사실 L은 서젝티브이다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걸로 그냥 깡으로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의 베이시스에 대응되는 원소들이 있으면은 그거 자체로 서젝티브가 보장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되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는 항상 알파 I, U, I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hoose xi such that lxi가 ui가 되도록 하는 xi를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솔루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사실 알파 i l xi고 이거는 l 시그마 알파 i xi니까 서젝티브가 됐네요. 이렇게 보이시는 게 정석이고요. 2번으로도 풀 수 있어요. 아까 좀 더 있어 보이게 풀 수 있어요.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은 같은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좀 응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xi들을 뽑아와서 이걸 솔루션이라고 해보면은 이 친구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런데 이걸로 스팬을 하면 레인지의 सब스페이스가 돼요. 그런데 디멘션이 m이에요. 근데 이 디멘션은 u의 디멘션이에요. 따라서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좀 더 있어 보이죠. 뭔가 수학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앞에 퍼스트하이스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써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됐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튼 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질문해주세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3.4, 5.14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인베리언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아마 그게 4점 몇인가 5점 몇 내용이에요. 그때 그 다이렉트 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다이렉트 썸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이거 3.5.16은 여러분들 과제에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동기들한테 물어봤는데 동기들도 지금 딱히 이게 문제가 이게 그거래요. 다른 책에서는 조건을 좀 다르게 준대요. 근데 그 조건일 때는 맞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책에 저희 고켄바우에 있는 책에 있는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문제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이 얘기예요. 그 모든 실수는 십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십진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제 그 1.00000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랑 같은 표현이 0.999999999 이거죠.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항상 네, 그 어그로 끄는 그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실수를 십진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유일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억지로 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한쪽으로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때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가 뭐 이게 뭐 인덱스가 양수인 경우에는 파이널 맨이 0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숫자가 무한히 뻗어나가지 그런 얘기죠. 엄청 크지 않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인덱스가 음수일 때는 무한개가 전부 0이어야 된다는 소리는 이런 네, 0이 아닌 게 무한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이런 경우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좀 문제긴 해요. 그 다음에 그럼 0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뭐 여기에 0이 아니다라는 0이 아닐 땐 이렇게 보고 뭐 0일 땐 이렇게 보자라고 해도 일단 음수인 부분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더 나가서 뭐 함수를 이렇게 만들재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들었을 때 이러한 숫자를 이게 서젝티브인 걸 보여야 되는데 얘를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문제 풀다 이상함 느껴가지고 그냥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풀이를 아신다면은 나중에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못 풀었습니다. 얘를.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 갈게요. 펀더멘탈 시오리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그거죠. 선형대수의 기본 정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펀더멘탈 시오리 중에 대표적인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이걸 텐데 네 이게 펀더멘탈 시오리인데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한 거예요. 이게 각 그 분야마다 펀더멘탈한 시오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중에서 선형대수는 이제 그 랭크 시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멘션 시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리니어 물론 둘 다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 필요는 없어요. 그 무한대를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 저희는 일단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로 가정할게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리니어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x의 디멘션은 널리티랑 랭크의 합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거의 다 풀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증명하시는 법도 아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만 전달해 줄게요. 저는 일단 그 앞에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오리움을 증명을 했잖아요. 걔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책하고 좀 다르게 가볼게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앞에서 뭘 알았냐면요. 항상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을 유도를 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친구의 디멘션과 이 친구의 디멘션은 항상 일치한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널리티는 커널의 디멘션이고 랭크는 이 친구의 디멘션이죠. 그럼 마치 나누기가 빼기로 바뀐 듯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누기는 빼기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커널과 이 친구의 합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첫 번째 보여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벡터 스페이스인데 파이나이트 디멘션이잖아요. 그럼 베이시스가 있겠죠. 그 베이시스를 x1 브라켓부터 xr 브라켓이라고 했을 때 x1부터 xr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까요?
즉 얘는 X에서 말하는 소리죠. X에서 X 쿼전트 커널 T, 그러니까 쿼전트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가 X에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를 먼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정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x1 알파1 x1부터 알파 r x r이 제로라고 했을 때 뭐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브라켓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로 브라켓이 되겠죠. 근데 얘 그냥 제로죠. 제로 브라켓을 그냥 제로로 쓸게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리니어,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분해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알파 1부터 다 분해를 해보면은 이게 R이죠. 그러면은 베이시스인 걸 이용하면은 알파 1부터 알파 R까지가 제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지금 X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데 얘가 스팬할 줄 아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데 스팬을 못하면은 이러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셋을 확장을 해서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챕터 2에서 주구장창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걔는 그냥 써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퀘스천 하나 드릴게요. 지금 펀더멘탈 시오리에 의하면은 커널의 랭크랑 레인지의 랭크의 합한 게 X의 랭크죠. 그러면은 어떤 X의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이게 4X예요. 그 베이시스를 항상 커널 파트랑 레인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커널,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커널과 레인지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한 분은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열심히 계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게 뭔 소리냐면요. 디멘션이 같다라고 했지 그 베이스가 나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앞에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의 베이시스인데 얘를 커널 파트나 레인지 파트로 못 나누죠. 지금 안 나눠줘요. 왜냐면 얘네 다 대입했을 때 0이 안 나와요. 제로 벡터가 없어요. 커널을 해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를 이용해서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벡터들과 커널의 베이시스를 만들 수는 있죠. 그게 펀더멘탈 시오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베이시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X를 두 파트로 쪼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더하기로 쓰셔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커널에 해당하는 친구를 뭐 K라고 쓰고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그 벡터들을 R로 썼을 때 X를 이 두 개의 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안 돼요. 이게 된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 아이젠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대표하는 어떤 뭐 행렬을 대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아이젠 벡터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방식이 그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가지고 좀 대각 행렬을 안 된다면 대각 성분 어떤 대각 블록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행렬을 쪼개버려요. 이렇게는 또 돼요. 그래서 이거에서 좀 더 좋은 케이스는 이제 뭐 가운데는 전부 1111인데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은 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행렬들을 막 분류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이시스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벡터 스페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를 커널에 해당하는 친구들과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로 뭔가 쪼개겠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레인지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벡터 베이시스를 확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좀 별개로 지금 저희가 x1부터 xr까지는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벡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렇게나 벡터를 가져왔을 때 이 아무렇게나 가져온 그 벡터들이 커널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커널을 만들어내는 베이시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요. 그래서 이 합친 게 사실은 X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주장으로 접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커널의 베이시스를 먼저 주어진 다음에 걔네들을 확장해 나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레인지에서 커널을 유도를 못해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거랑 스팬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는 거는 그냥 T를 타고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지금 안 하고 왔어요. 옛날에 했던 기억만 가지고 온 건데 스팬한다는 걸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럼 X가 이 친구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워 보내요. 그럼 여기에서 알파 i txi로 써지는 알파 i들이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x1부터 xr까지는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t 타고 넘어가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이 소리죠. 그럼 저 두 개를 빼볼게요. 이게 제로가 되네요. 그러면은 x에서 알파 i, xi는 커널에 들어가고 그럼 커널은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베타 j, y, j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만 넘기면은 이걸로 x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만간 보실 거고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스팬한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스팬을 하니까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K가 커널의 디멘션이죠. 그 다음에 이 R은 레인지의 디멘션이었어요. 근데 그 두 개 합치니까 R 플러스 K죠. 그게 X의 디멘션이죠. 그래서 펀더멘탈 시오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 본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짧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책 증명 되게 길었을 거예요. 왜 얘기냐면은 저는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을 증명을 한 상태에서 접근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이셔야 되면은 그 펀더멘탈 그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시오리언부터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펀더멘탈 시오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커널과 널리티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얘는 안 되는 거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X랑 U의 디멘션이 같을 때는 펀더멘탈 티오리에 의해서 바이젝티브인 거 보이는 거는 인젝티브만 보여도 되고 서젝티브만 보여도 돼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됐죠. 물론 중요한 거는 디멘션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데피니션을 만들어내요. 매트리스에 대해서 컬럼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아마 정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되실까요? A가 인버터블 하나를 조건이 AXI1부터 AXN이 베이시스가 된다. 즉
이게 된다 라는 거랑 동치인 게 될까요? 지금 이게 베이시스인 거 주어진 거예요. 네네. 네, 되겠죠? 네,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증명을 하라 라고 했을 때 뒤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를 가져올게요. 네, 뭐 보이는 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를 뭐 알파, 시그마 이제 좀 귀찮으니까 대충 쓸게요. xi가 제로라고 하면은 뭐 인버터블이니까 얘를 사실 어떻게 더 쓸 수 있냐면요. a에다가 알파 1부터 알파 n이 제로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인버터블 하니까 a의 인버스를 곱해주네요. 그러면은 알파 1부터 알파 n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해결됐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사실 반대 방향의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그러면 저게 AX1부터 AXN까지가 베이시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거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어떤 말과 동치냐면요. exist B X라고 B라고 쓸게요. B such that A B equal I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let B I를 search solution to AX equal EI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BI는 EI란 소리니까 B를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B1부터 BN까지 써버리면은 AB는 I가 되겠네요. 이게 베이시스가 되니까 항상 가능하죠.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베이시스여서예요. 그래서 인버터블 하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접근들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번에는 아까 매트리스에서 본 거고요. 걔를 리니어 오퍼레이터에서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넘길게요. 이거 제가 해버렸죠. 네, 해버렸어요. 똑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매트리스 두 개 곱한 거에 랭크가 A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게 한 번에 딱 감은 오시나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게 뭐 화살표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예 관계 없지 않을까? 라는? 네.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함수를 막 합성하잖아요. 사실 이게 함수의 합성인 거잖아요. 일종의 함수를 합성을 할 때 이렇게 좁혀지죠. 그래서 얘를 관측하는 게 이거예요. 얘를 관측하는 게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좀 바꿀게요. 이 부분 관측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뭔가 매트리스를 곱하면 곱할수록 관찰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좁아지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를 합성하면 점점 좁아진다 뭔가가 이렇게. 그걸 랭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이거 함수의 합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거 함수 합성이어서 그래요.
물론 랭크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랭크라는 말에 대해서는 네, 설명이어서 그래요. 근데 설명이 아니더라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카디널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그 보통 어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X로 갈 때 F, G 합성 F에다가 이게 X를 딱 집어넣으면은 얘를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레인지예요, 레인지. 레인지를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집합을 집어넣으면 싹 나오는 그것도 다 모아둔 거예요. 그 얘는 항상 GY의 부분 집합이에요. 네. 이런 개념에서 선형 대수는 좀 더 좋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랭크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랭크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A에서 그러니까 FN에서 choose basis for x n을 가져오세요. xn이 아니라 fn을 가져오세요. 예, 걔를 제가 x1부터 x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는 P라고 가져와야 되네요. 예. 그럼 B의 컬럼 스페이스는 얘가 P가 되겠죠. 스팬 바이 bx1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B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네 AB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ABX1부터 B ABXP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hoose basis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어디에 सब스페이스냐면요. FM의 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네, 됐네요, 됐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베이시스를 뽑는 거예요. 아니 NP가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PN N에서 M으로. 네네네. 그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네. 다른 얘기인가요? 아무튼 간에 A, B는 F에 이거는 맞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베이시스 가져올 수 있죠. 이거의 베이시스는 제가 얘를 Y1부터 YK라고 쓰면은 K는 P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K가 뭐냐면은 랭크 오브 AB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바꿀게요. 그럼 A Y1부터 A YK죠. 그럼 K라고 하는 게 랭크 오브 AB고요. 그 다음에 랭크 오브 A보다는 이게 작거나 같아야 되나요? 이거는 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이 풀이가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걸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제가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이거 지금 오늘 못한 건 다음 주에 제가 따라하고 지금 좀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3.6.16에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 빨리 드려야 돼가지고 이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디멘션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A 여기를 치면은 ST
ST랑 TS가 둘 다 아이덴티티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쪽에 대해서는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왼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면은 레프트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는 T예요. T의 레프트 인버스라는 소리는 왼쪽에 곱해서, 그러니까 합성도 일종의 곱하기예요. 왼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됐다. 그럼 레프트 인버스고, 오른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됐다. 그러면 라이트 인버스예요. 그래서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책에 오타가 있는 게 그 다음 문제가, 이게 그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바꿔서 얘기해줬어요. 이게 맞아요. 그 16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A의 레프트 인버스라고 하는 매트리스는 왼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얘를 이렇게 쓸게요. IN이라고 써야겠죠? 얘를 IM이라고 써야 됐고, 왼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를 레프트 인버스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를 라이트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책에서 혹시 문제 풀다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정의대로 가면. 왜냐면 또 문제는 제대로 해놨어요. 문제는 제대로 해놓고 정의를 반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참고해주세요. 책 오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3번부터 26번까지가 그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베이시스에 의존하잖아요. 그 베이시스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 그 베이시스가 바뀌면 행렬이 바뀌죠. 그 행렬이 바뀌는 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그 관계성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게 이쪽 내용인데, 이것들을 한번 이 노테이션 연습하실 겸 해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긴 했어요. 저 작년에는. 근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 연습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23번부터 26번까지 이게 책 페이지로 2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게 이런 센스에서 베이시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구나. 뭔가 베이시스를 바꿔도 되는 개념이 나오는구나 할 거고, 어차피 이거 관련된 내용은 수업 때 정규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그냥 그때 이런 거 쓰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아까 인버스 존재성에 대해서는 얘기해줬,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찾는 법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쓰면 돼요. 참고로 얘는 로우 오퍼레이터 쓰나 컬럼 오퍼레이터를 쓰나 별 상관 없습니다. 둘 중 아무나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로우 오퍼레이터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쟤는 찾으시면 돼요. 찾는 방법이 이거죠. A에다가 I를 넣어서 행렬을 만들고, 이거를 이용해서 I에다가 어떤 새로운 오른쪽이 B로 바뀔 거 아니에요? 로우 오퍼레이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기 전부 0으로 만든 다음에 위에도 0으로 만들면은 딱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그때 이 B가 A 인버스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버스 찾는 방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은 이 방식 말고는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네, 저도 없어요. 이 방식이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성해가지고 찾으면 돼요.